이 책은 그 대학에서 많이 쓰는 책이고요. 영재고에서도 많이 쓰고 그래요. 데이비드 폴이라는 사람이 지은 세종대 수학을 번역한 책인데 책이 수학과 애들이 쓰는 책은 아니고요. 수학과 애들이 쓰는 책보다 좀 쉽죠.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벡터 이 파트를 조금 더 깊게 예제를 좀 많이 책에는 이제 지금 고급 수학 책에는 이렇게 오류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설명하기가 좀 나쁘죠.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벡터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죠. AX는 람다의 X가 되는 그렇게 되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X 벡터로 뭘 만들 거니까 대각하고 가능한 P를 만들 거라서 그 X 벡터가 0 벡터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0 아닌 X가 존재할 조건은 람다 2가 마이너스 A의 이만큼의 값에 대해서 X가 제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얘의 역행렬이 존재해버리면 x는 00밖에 안 나와요. 앞에 있는 계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면 x가 0밖에 안 나오니까 0 예외를 가지기 위해서는 람다 2가 마이너스 a의 행렬식 값.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람다 2가 마이너스 a의 행렬식 값이 0이다.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고? 고유다항식. 특성다항식,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고 그때의 람다 값을 뭐라 한다고? 고유값, 아이겐 밸류란 뜻으로 동의로 아이겐이란 말과 밸류 영어가 붙은 거야. 그래서 아이겐 밸류라고 불러요. 아이겐 밸류. 이 람다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여기다가 이 람다 값을 여기 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람다를 대입해서 얘를 구해서 대입해서 여기서 x를 골라내잖아. 그러면 이 x가 고유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라 불러요. 이 x들로 뭘 만들어? 이 x들로 행렬 p를 만들고 이 x를 어디다가 열 벡터로 이렇게 세워줘. 그래서 얘가 행렬 p란 말이야. 스토리가. 그래서 그렇게 만든 행렬 p를 p의 인버스의 a의 p를 만들어서 얘를 만들면 얘가 t가 되고 t가 바로 대각 행렬이 돼서 고유값 1개 0, 0의 고유값 이렇게 표시되더란 뜻이에요. 얘는 지금 2행 2열만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데 3행 3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본 대각하고 두 번째 행렬 P의 역행렬을 구하기 힘드니까 P의 인버스가 P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그러한 P를 구해내면 그런 P를 뭐라 부른다고? 직교 행렬이라 부른다고 그랬고 그런 P의 인버스의 A의 P의 값은 P의 트랜스포즈의 A의 P가 되어서 얘가 D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고 직교 대각하라 그랬어요. 그게 스토리거든요, 전체. 그래서 걔를 알면서 이제 맨 처음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이제 보통 정의부터 안 하죠. 정의부터 딱 해서 고유값, 고유벡터. 예를 들어서 얘를 고유값이라 한다. 얘를 고유벡터라 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의 출발도 없이 도대체 왜 이걸 하는지 모르고 이제 접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책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책을 가르쳐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야겠지. 어떤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얘가 고유벡터임을 보이라는 것은 3의 1의 1, 3 얘는 행렬 A거든요. 행렬 A가 있는데 A의 X는 람다의 X가 되는지를 보여라는 뜻이야. 이렇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 2를 해보는 거죠. 1, 2를 해보니까 3의 1에 1, 3에 더해서 1, 2를 해보니까 이 값은 4, 4가 되지 않겠어? 이 4, 4의 값은 누구니까? 스칼라 배의 1,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에 해당하는 고유값이 4란 뜻이에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벡터가 A의 X는 람다 X를 만족한다고 하잔 말이야. 이거이면 이 X의 스칼라배. 그래서 K의 X는 K의 A의 X가 되고 A의 X는 누구니까? A의 X는 람다의 X가 되고 이 값은 람다의 K의 X가 되겠지. 그래서 고유 벡터의 스칼라배는 전부 다 고유 벡터예요.
고유 벡터의 스칼라변은 전부 다 고유 벡터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죠. 1, 2, 4, 3에 대해서 고유값임을 보이고 그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래서 1, 2에 4, 3의 4, 3에 x를 대입했을 때 그래서 a, b를 대입했을 때 얘가 5의 a, b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a 더하기 2b 그래서 형태로 만들면 여기서 아예 이제 고유값을 구해볼까요? 얘에서 아예 고유값을 구하면 람다의 2가 마이너스 a의 행렬식 값을 찾아보죠. 그래서 얘는 람다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람다 마이너스 3의 행렬식 값이 0이 되고 그래서 얘는 람다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람다 더하기 3 빼기 8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고 그럼 람다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람다 마이너스 5는 제로가 돼서 얘는 람다 마이너스 5의 값이고 얘는 람다 플러스 1의 값이야. 그래서 고유값이 이제 5하고 마이너스 1로 나왔어요. 이때 람다의 값을 5를 대입하면 얘는 5를 어디다 대입? 여기 행렬식에다 대입해야죠. 그래서 얘에 대입하면 4x 빼기 2y는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여러 가지 벡터 중에서 하나만 골라내면 된다고. 그래서 1을 골랐어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대입한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2y 값은 제로가 돼서 얘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람다는 5에 대한 거, 5에 대한 것은 얘가 고유 벡터하고 마이너스 1에 대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예제 2번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고유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조금 들어놓으면 고유 벡터들이 생성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벡터가 생성하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지금 금방 예제에서 고유 벡터가 두 개 나왔잖아요. 이 두 개가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냐면 알파의 1, 2와 더하기 베타의 1, 마이너스 1 얘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집합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XY가 이렇게 표현된다면 그런 XY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얘를 고유 공간이라 그래요. 이 고유 공간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1, 2와 1, 마이너스 1의 스칼라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스칼라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표현되니까 얘와 얘는 1차 독립이라서 하나가 하나의 스칼라베가 될 수 없으니까 이 둘이 있으면 평면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전체가 이 고유 공간은 R2 스페이스 전체가 되고 R2 스페이스 전체를 생성해 낸다고 불러서 얘를 스팬이라 불러 스팬 생성한다고 부르고 1,2와 1과 마이너스 2 벡터 둘로 생성해 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때 생성하는 것이 1, 2와 1, 마이너스 1은 내적의 의미에서 직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직교하지 않은 두 벡터 1일 때 2 벡터와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 벡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벡터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R2 스페이스에 얘가 고유 공간의 제너레이트라서 생성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공간에 있는 모든 값들은 고유 벡터들로 생성된다. 그래서 고유 공간은 얘 둘만 있으면 다 생성할 수 있는 값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값이다. 생성원이다. 제너레이트다 이렇게 불러요. 얘를 세형대 수학에서는 기저라 불러요. 기저. 베이시스라 부르고 이 베이시스가 만약에 크기가 1이고 직교하면 그걸 보고 아주 좋은 노멀 정규라고 노멀 크기가 1인 걸 노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직교하면 직교 기저라 불러서 정규 직교 기저라 불러요. 직교하면 아주 모양이 좋겠지. 직교하면 모양이 좋잖아, 그지? 그래서 내적해서 0될 거니까 언제든지 쉽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IJK 있지? X축판이 1, Y축판이 1 이렇게 된 걸 보고 표준 직교 기저라 불러요. 그래서 이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차원이라 불러요.
이 고유 공간에 지금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니까 몇 차원이라고? 2차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공간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원소의 개수를 차원이라 부르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 그냥 한번 흘려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할 일들이 있겠지. 그래서 지금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3개짜리잖아요. 그지? 그래서 3개짜리니까 얘가 고유 값임을 보여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할 일은 람다의 E가 마이너스 A의 행렬식 값이 0임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람다 대신 여기 대입해서 만든 게 이 식이야. 그래서 이 식의 행렬식 값이 0임을 보이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거고 지금 우리가 얘를 해야 될 때는 보통 이제 얘를 뭐 하는 거죠? 이것은 람다 마이너스 7, 람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2에 마이너스 6, 여기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얘의 행렬식 값이 0 되는 거를 찾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고유값들을 다 구해낼 수 있고 그때의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봤더니 이것은 람다의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2의 값이 되고 그래서 얘를 곱한 건 얼마? 12가 되나요?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를 곱한 건 얼마? 마이너스 12가 똑같이 되나요? 얘를 곱한 것은 더하기 4배의 람다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12의 람다 마이너스 7이 되고 얘는 더하기 3배의 람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 값이 0 되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람다의 세제곱 정리를 다 해야 되네. 마이너스 12의 람다의 제곱이고 여기는 얼마 남죠? 숫자가 얼마가 되나? 람다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의 람다 더하기 21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2라서 람다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12람다 10 숫자가 맞나? (21) 6 그 다음에 14인가요? 20 40 20 41인가? 더하기 41의 람다 숫자는 얼마죠? 6 7 40인가? 이렇죠? 앞에 거는 뒤에는 24 그 다음에 3 7 마이너스 5의 람다 빼기 12 더하기 94 빼기 6은 제로가 되나요? 그래서 람다의 세제곱에 빼기 12의 람다의 제곱에 여기는 얼마죠? 36이 되나? 36의 람다가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마이너스 66이고 여기는 94고 마이너스 18이고 그 다음에 94가 되나요? 70, 84, 10 남나? 10은 제로가 되나요? 맞아? 대답이 없어요. 10은 맞아요? 어디에? 어디에? 계산 좀 하죠. 맞는 거야, 맞는 거 같은 거야. 맞는 것 같아. 여기 안 돼. 어디 틀렸어요 지금. 어디가 틀렸어요. 전개시가 돼 틀렸나 본데. 마이너스 94가 아니라 84. 그럼요. 84. 84라고? 어디쯤? 12 곱하기 7. 15 곱하기 이게 더하기 84라고? 네. 그러면 83 0이네? 그죠? 83 숫자가 사라지네? 그 람다의 세제곱 빼기 12의 람다의 제곱에 더하기 36의 람다 숫자는 사라졌다는 얘기야? 오, 그런 말 되죠. 그래서 람다의
제곱에 빼기 12 람다 더하기 36은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고유값이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고유값이 두 개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고유벡터는 뭐라고? 고유벡터는 1차 독립인 벡터로 몇 개 나와야 된다고? 3개 나와야 돼. 삼행삼열에서는 1차 독립으로 나와야지 행렬 P가 존재하고 행렬 P가 존재해야지 역행렬이 존재하고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P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0일 때를 이제 구해보죠. 0일 때를 구하면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거든. 그래서 0일 때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y 더하기 2z는 제로. 0일 때를 대입하면 3x 마이너스 3의 y 마이너스 6의 z는 제로가 됐어. 그래서 얘가 0일 때의 값이야. 그 다음에 6일 때의 값을 대입하면 6일 때는 마이너스 6일 때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2z는 제로. 6일 때가 중근이거든요. 그래서 3의 x 더하기 3의 y 마이너스 6의 z는 제로. 그래서 6일 때는 이 식이 좀 똑같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같은 식으로 이제 나올 거니까 그냥 같은 식으로 봐서 6일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z는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6일 때고 얘가 0일 때거든. 그래서 0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점이니까 교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더하면 x 빼기 y 빼기 2의 z는 제로라서 두 개를 서로 더해버릴까요? 더하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2의 y는 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 할 수 있어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 할 수 있고 여기가 대입하면 얼마죠? 4. 그래서 z는 2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유벡터 하나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해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6일 때는 중근이라서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는 x 값을 s라 하고 2s라 하고 y 값을 2t라 하면 z 값은 얼마 나오죠? 2z 값이니까 얘는 s 더하기 t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s배에 2 제로에 1 더하기 t배에 제로에 2에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평면이니까 벡터가 두 개 필요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얘가 고유 벡터야. 그러니까 6에 대해서 고유값 6에 대해서는 고유 벡터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두 개 있는 거고 얘가 1차 독립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됐나요? 얘가 지금 평면이라고. 평면이라서 벡터 두 개 필요한 거예요. 벡터 두 개니까 x 값을 자유 변수로 놓고 y 것을 자유 변수로 놓으면 z 값이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x와 y와 z를 x와 y와 z를 표시하면 걔가 2s에 2t에 s 더하기 t 값으로 될 거니까 얘를 표시할 때 얼마로? 2배에 1 제로에 1로 아니 2배에 1 제로가 아니고 s배 다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s배에 2의 제로에 1로 더하기 t배 제로에 2의 1로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벡터 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야. 됐나요? 그래서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예제 4번도 이제 풀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풀면 조금 정리가 되죠. 지금 다음과 같이 문제에서 고유값, 고유 벡터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고유값, 고유 벡터 구하는 문제. 고유값이 복소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복소수 범위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행렬식은 이미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웠는데 행렬식을 여인자 전개로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장에서는 별건 아니죠. 이 장에서는 4.2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 그래서 여인자 전개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가 됐고요. 행렬식 값 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2는 그런 거죠. 2는 그런 거고. 3은 뭐죠? 4.3. 4.2가 행렬식이네. 4.3은 하나의 고유값과 고유벡터. 이 책을 그냥 선생님 일부러 복사해 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그 학교 과제할 때 쓸 거 탐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학교 과제할 때 쓸 수 있는 거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 과제하라고 주면 선생님한테 물어요. 그죠? 그러면 필요한 책들 주고 이렇게 니네 선배들은 대부분 다 과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했는데 니는 조용해서 이번에도 과제 있다고 하던데 했어요? 없나? 있어요. 지원은 못해요. 뭐 탐구 주제 이런 거 정하는 거 없었어? 수학 포스터는 다 했어? 그건 지금 아니야? 이번에 할게 없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페이지로 304페이지네, 그지? 그래서 304페이지에 있는 고유값 이 행렬 주어진 행렬에 고유값과 고유 공간 구하는 거 304페이지요. 자,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304페이지. 선생님, 네? 네?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요. 저는 레몬 동물이 아니에요. 네. 관계 없죠. 자, 따뜻하게 가져요. 어제 결석한 거에 대한 징계야, 징계. 징계. 학교 행사 결석하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징계. 신발 썼을 때. 네. 추억을 나보고 어쩌는 얘기지? 덕분에 그거 안 보여. 네가 뽑는 왜 나한테 그래? 제가 꺼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꺼주시다니 저는 시끄럽죠? (304페이지) 예제 4.18은 고유값 고유벡터에서 얘를 다 구해내서 식을 이렇게 정한다, 그지? 그래서 얘의 해를 구했더니 얘가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1하고 얼마? 1하고 2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고유값이 1 나왔다. 그래서 람다가 1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제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더하기 z도 제로다. 그래서 x는 y는 z가 다 같아서 1, 1, 1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다음에 람다가 2가 되면 1, 1, 1. 맨 밑에 식은 1, 1이 아닌데 2x 빼기 5의 y 더하기 3z는 제로네. 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제로, 마이너스 y 더하기 z는 제로, x는 y, y는 z 다 같으면 얼마죠? 성립 안 하는데? 아, 성립하네. 깜짝이야.
그 다음에 람다가 2면 얼마죠? 람다가 2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z는 제로.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5의 y.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z는 제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면 y는 2x, y는 2x. 그러면 z의 값은 4x가 되네.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2x, 10x, 8x 성립하네요. 그래서 x 값을 t로 정하면 y 값은 2t, z는 4가 되네. 그래서 고유값이 이렇게 하면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고유값이 딱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 두 개밖에 안 나오면 얘는 대각화에 문제가 있다. 그죠? 대각화는 못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대각화를 하게 되는데 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이제 고급 수학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그건 이제 세형대소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근사하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3개를 구할 수 없어서 행렬 이 식으로는 이 방법으로는 대각화 불가능해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로 나중에 판정하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지어요. 자, 그래서 얘가 4.3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4.3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행렬에 10제곱 있잖아요, 그지? 얘를 10제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0번 곱해서 할 거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를 대각화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런 내용이 4.3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4.4가 이제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행렬 A가 B와 닮았다, 상사, similar라고 불리는 것은 뭐라고? 개 행렬의 트레이스가 주대각선의 합과 그 다음에 행렬 A와 행렬 B의 디터미넌트가 같을 때 이렇게 같아지면 사이즈가 같은 행렬에서는 어떻게 성립한다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결과가 똑같다 그랬지. 이해돼요? 그래서 행렬 A와 행렬 B가 서로 닮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러한 의미로 그래서 P의 인버스의 A의 P는 이렇게 B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닮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걸 보고 닮았다. 이렇게 닮았을 때의 B가 대각 성분만 남아있는 대각 행렬로 나타내는 걸 보고 닮은 행렬, 대각 행렬로 표현하는 걸 보고 걔를 대각화라 부르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대각화를 시키면 되죠. 그래서 대각화 가능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라고? 행렬 A가 A에 대해서 P의 인버스의 A의 P는 D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렬 P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행렬 P를 어떻게 만든다고? 고유 벡터들을 가지고 걔를 열 벡터로 배열하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따라오면 이렇게 돼버려. 책을 따라오면 이게 뒤에 나오니까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전체 한 챕터를 정리를 먼저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고 가는 게 이제 덜 답답하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얘기해주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안 해주면 모르겠다, 내가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책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하면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을 변명해 주자면 그렇다. 그 선생님이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안 배웠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겠다, 그지? 자기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면 행렬 A를 대각화 가능한 행렬 P를 구하라. 자, 이제 뭐 하면 돼? 이거서 고유 벡터 구하면 되지, 그지? 고유 벡터 구하려니까 고유 다항식의 해를 구하고 걔를 가지고 고유 벡터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냈더니 이렇게 구해졌대요. 그래서 이 원은 111이야. 근데 람다 1과 람다 2에 대해 있으니까 이거 두 번 쓰고 그다음에 1, 2, 4 썼어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얘는 1차 독립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대각화 가능하다? 안 된다. 1차 독립인 행렬 고유 벡터 몇 개? 3개를 가지고 구해야 돼.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대각화 가능한지 안 한지, 그래서 1차 독립인 벡터를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얘가 두 개 1차 독립인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행렬이 2개 있을 때는 하나의 스칼라 매가 다른 하나가 될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하나가 될 수 없어야지 1차 독립이고, 다른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이 둘 사이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그지? 1차 종속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골라내면 되고, 그래서 열 벡터로 배치해서 0, 1, 0와 1, 0, 1과 마이너스 1, 3, 1 얘를 행렬 P로 만들면 그때의 P의 인버스 A의 P는 대각행렬, 이 둘은 뭐에 대한 거니까? 제로에 대한 거니까 0, 0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대각행렬로 주어진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대각행렬이다. 그런데 곱해보지 않아도 된다. 쌤 옛날에 다 곱해봤거든. 못 믿어가지고 P의 인버스 AP를 다 곱해봤어요. 못 믿어가지고.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거를 다 곱해보는 거야 맨날. 쌤도 그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도대체 나는 선생님 될 수가 체질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수학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해석학이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대수학이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위상수학이 몸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해석학이 너무너무 재밌었거든. 새벽에 일어나면 막 앱시론 델타를 공부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시험 공부하는데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해가 어둑어둑할 때 공부를 했거든. 근데 눈을 떠보니까 다시 해가 어둑어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안 갈 수 있나 했더니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고개를 하룻밤이 지난 거야. 잤다고? 아니야. 너무너무 즐겁게 집중을 했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거든. 그래서 해석하기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서형대수를 배웠는데 너무너무 재미없고, 대수학을 배웠는데 너무너무 한심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왜 배우나. 대수학 배우면 갈로아 이론을 배우는데, 갈로아 이론을 배우는데도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내용은 재미있는데 가르치는 게 도대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선배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내가 대학원을 갈 수 있을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뭐라 했냐면, 그 교수님이 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그때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준다면, 지금 그 선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데 되게 친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한 2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네. 되게 친했는데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 선배의 친구가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전화도 안 해봤네. 대전에 있는데 그러네. 다 알고 있는데 전화를 안 해봤어. 니네가 카이스트 가면 선생님 전화해볼게. 그래서 그 선배랑 상의를 하고 대학원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선배랑 둘이서, 그 선배 여자친구 있었고, 그래서 선배랑 선배 여자친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밥 먹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해석학을 제일 잘 가르친 사람한테 우리가 배워보자.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어. 그래서 전국에서 대수학을 제일 잘 가르친 사람이 서울대에 있나? 아니었던 거야. 이해돼? 전국에서 제일 잘 가르친 사람이 한 학교에 다 모여있지 않은 거야.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차 투어를 하는 거야. 강의 투어. 그래서 부산대에 박재걸 선생님한테 대수학을 들으러 갔어요. 우리 수업을 빼먹었지. 주말에 수업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수업을 들어갔는데 낯선 애가 들어와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누구냐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왔는데 교수님 강의를 너무 듣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네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출석 체크고 뭐고 다 해줄 수가 없다. 거기 수업은 어떡하냐, 괜찮냐.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어서 부산까지 갔는데 우리 강의를 빼먹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이 교수님이 또 그거는 또 이렇게 쿨한 거야. 그래? 그러면 거기서 학점을 받아와.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랬어.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그 과목을 인정받고 시험지 받고 그 선생님한테 점수를 받아서 가져와요. 근데 그때 대수학 배웠던 게 너무너무 재밌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우리 딸내미가 아빠 나 생물이 재미없어 어떡하지 이럴 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생물이 너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너한테 안 맞을 수 있으니 생물학 중에서 제일 잘 가르친 사람한테 가서 배워보고 연구해보고 그때 가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바꿔라. 내가 이게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내 길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것을 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지? 진짜로 재밌게 배웠는데도 재미없으면 그만둬야지.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직까지 선생님한테 좀 남아있는 것 같아. 그게 그런 스토리가 이해돼?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전공을 정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서울대 다 모여있지 않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UC 버클리에 다 모여있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조합론을 들으러 갔을 때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에 갔어. 조합론 강의를 들으러. 잘 가르친다 그래서 갔는데 재밌어. 근데 조합론의 다른 분야를 할 때는 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분야마다 잘 가르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야마다 자기의 주력 분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주 되게 놀라웠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 때 기차 타고 참 여행 많이 다녔거든 선생님. 돈은 별로 없는데 배낭에다가 그냥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 챙겨서 이리저리 강의 들어 다녔어요. 그때는 계절학기라는 게 없을 때고 그때는 학점의 교환이라는 게 없을 때야.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고대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때 철학 강의를 들어갔거든. 그때는 수학과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고대 철학 강의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거의 연예인급이야. 그 교수님이. 수강생이 한 700명쯤 됐어요. 그 중에 700명 중에 600명이 전부 다 청강생이야. 전국에서 강의 들으러 온 사람들. 그 마치고 나서 이렇게 모르는 학교에 모르는 사람들과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연대에 심리학 강의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심리학 갈까 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온라인에 강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하던 얘기 계속하면 고유값, 고유벡터를 잘 구해내고 고유벡터를 몇 개 구해야 돼? 행렬의 사이즈에 맞게 1차 독립인 걸로 다 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각화가 안 된다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지? 됐나요? 자, 322페이지에 보면 n제곱 구하는 거 있지? 행렬의 n제곱 구하는 것은 이제 따로 주제를 잡을게요. 행렬의 n제곱, 행렬의 거듭제곱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수위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뭘로만 한다? 대각 행렬은 거듭제곱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대각화 시켜서 거듭제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P의 인버스에 A의 P의 값이 그렇게 구해냈더니 지금 마이너스 1의 제로에 2가 됐나 봐요. 그래서 얘의 n제곱은 P의 인버스에 A의 n제곱의 P의 값은 오른쪽에 n제곱이라서 얘가 n제곱의 제로 2의 n제곱 되거든요. 그래서 A의 n제곱은 여기서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제로 2의 n제곱의 P의 인버스 이렇게 하면 P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P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행렬에 거듭 제곱을 할 때 대각화를 하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나요? 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사실 오늘 필요 없는 내용이고 우선 여기까지 하죠.